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톡톡 제주매일신문이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장동훈입니다. 오늘은 제주 교육계의 수장, 제주 미래 교육을 짊어질 책임자인 교육감 후보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희숙 후보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희숙입니다. 지역이 넓어서 네,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희숙은 누군가 궁금하실 분이 많아요. 교육감 예비후보 고희숙입니다. 저는 교사로 또 교감으로 또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담당했던 장학사로 그리고 핀란드 교육연구소 파견으로 교육의원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시간은 새로운 제주교육의 변화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주교육이 맞이한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장을 잘 아는 후보,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 고희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로운 교육 변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교육 변화에 가장 후보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니 왜 고위수기가 돼야 이 새로운 교육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새로운 교육 변화는 제주 교육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교육적인 변화의 도전은 첫 번째는 AI 대전환의 시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학령 인구 감소 시대. 어떻게 제주 교육의 학교 체제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교육 혼자서 풀 수 없다. 저는 지역과 연계해서 어떻게 그 네트워크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세 가지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학교 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경험과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가 고희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학교 체제를 어떻게 변화하고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정활동 4년 내내 제안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세 번째 저는 교육위원으로 나설 때부터 코로나19 이후의 제주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도청과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왔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제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 제주도 교육청의 당면에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네. 것이 있는지 네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주교육은 전국의 최상위의 어떤 교육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저는 교육행정의 신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렴도 하락을 들 수 있고요. 가장 청렴은 도민들께 교육행정의 신뢰를 대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15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왔던 청렴도 1, 2등급이 3등급으로 하락해서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시급한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행정이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 지표로서 청렴도 지표로서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학력과 관련된 지표가 하락했고 그리고 민원 서비스 지표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 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하기에 교육행정이 시급하게 변화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3대 공약, 집중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많은 것도 있겠지만 네. 그 3대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한 명 한 명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우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학교의 행정 업무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겠습니다. 안전백, 불안제로라고 대표되는 안전한 등하굣길 만드는 거, 안심택시, 그다음 통학로 확보, 그다음에 현장학습과 체험학습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한 안전백, 불안제로 공약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신뢰의 회복은 지금 단순히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 정책과 그리고 예산 여러 가지 전개의 과정에 교육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교육자치 시민회의 구성해서 시민의회 구성해서 우리 교육 주체들이 도민과 함께 지금 교육위원 일몰 이후에 교육 예산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약간 요즘 현안 좀 있죠. 전적인 대세가 지금 아이비 학교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아이비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소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아이비가 어떤 교육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아이비에 대한 교육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도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우리가 한 7, 8년 전에 도입할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도입할 때 가장 큰 목적이 평가를 바꿔서 아이들의 수업을 바꾸겠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생각을 답으로 꺼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주 큰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읍면 지역을 교육으로 살리겠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에서 운영 결과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기대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된다면 지금까지 아이비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은 처음에 이제 현 교육감께서는 이제 교육감 후보 당시에 아이비 교육에 반대하셨어요. 근데 당선된 이후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이비 교육을 하기는 했으나 교사 연수라든가 지원 체제 부분에서는 촘촘하지 못했습니다. 초, 중은 확대했으나 아이비 DP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여전히 하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4년을 거치면서 고등학교 하나에 집중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하나의 경쟁률이 상당히 집중되고 그 지역 학교 아이들이 못 가는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 문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초, 중을 확대하기는 해놨으나 그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비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연수의 폭을 더 다양하게 이제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 학교가 아이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의 지원, 그리고 예산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실질적인 지원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간의 아이비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원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분명히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가 제일 처음 아이비 교육을 선도해 왔던 지역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아이비 교육을 해왔던 제주 지역의 역량과 인프라를 조금 더 우리가 전국적인 아이비 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아이비 교육 어떤 선도 지역으로서 아이비 연구센터를 제주에 유치해서 국가 단위의 아이비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단위 연구센터를 만들겠다 네네.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마 지방자치 이제 역량보다는 네네. 국가와의 역량도 같이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노력이 사실 교육감님들은 어떤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현재 민주당 정부하고 선을 같이 네. 하는 것인지, 네네. 괴를 갖춰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교육감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연대,
또는 공감대 형성도 아주 중요하고, 당선이 된다면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한 적극적인 이재명 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관성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지방정부 또는 이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제주 유치 또는 제주에서의 국가 단위 아이비 교육연구센터 만드는 거 저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연계에서 사실 아이비가 지금 제주도에 가장 많이 있는 데가 국제학교잖아요. 네네. 국제학교하고 아이비하고 연결성을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네. 원래 지금 표선이 처음 할 때 국제학교 선생님을 모셔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맞습니다.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연계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죠? 예. 처음에 아이비를 제주에 도입할 때는 개방형 교장 제도를 통해서 국제학교의 선생님을 우리가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기도 했고, 그 당시에 국제학교와 제주 공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파견교사제 또는 아이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국제학교의 내용을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아이비 교육을 해온 제주 공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역량이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와는 다른 지금의 역량을 어떻게 전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 국제학교와의 상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서로의 연계 또는 교사들 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후보님께서 세간에는 진보 성향을 띠고 있으시니 교육감 소규모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그걸 좀 궁금하고요. 그 통폐합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그 정책의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의원이 돼서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계속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4년 동안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지역 소멸의 위기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 문제를 우리 제주교육이 아주 심각하게 떠안고 새로운 교육의 체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의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30명 이하의 읍면지역 학교, 그러니까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이런 학생 수 자체에서 잘 배울 수 있는가? 그러면 잘 배우려면 몇 명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냐? 그럼 그런 학교 모습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런데 두 번째, 제주도의 또 이제 독특한 또는 아주 특별한 정서는 마을에 있는 학교가 그냥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구심입니다. 학교가 이제 행정에서 학교를 지어줬다기보다는 많은 학교들이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기부를 하고, 그다음 지역의 많은 분들이 땅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의 자산인, 마을 공동체의 자산인 학교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학교의 통폐합을 단순히 통폐합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거점으로서의 학교를 평생학습 기관과 마을 공동체 문화를 함께하는 학교 체제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전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아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결과가 통폐합이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학교를 여기는 30명 정도의 학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학교를 하고 여기는 방과후 센터를 한다든가, 이런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되 그 역할을 좀 다르게 가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의원으로서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저는 교육감이 되면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감이 되신다면 그 고이숙이라는 사람이 교육 정책가로서의 강점이 무엇일까? 예. 개인의 강점이 아니라 교육 정책가로서의 강점, 또 이 선거를 맞이한
고이숙이 당선될 수 있다. 뭐 이런 강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는 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으로 출마하기 전까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왔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또는 교감으로서 또는 교육청의 어떤 실무자로서 일을 할 때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일들을 현실로 가능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이 있다. 새로운 변화를 실제 우리 교육의 변화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그걸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이번 모든 유권자에게 네.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육 공동체 여러분, 제주교육은 새로운 변화의 시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주교육의 자존심을 되찾고 제주교육을 성장시켜야 할 책임 있는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저 고이숙은 평생을 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책임, 그리고 무너진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키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공동체 가족 여러분, 제주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10년 대계는 나무를 심는다면 100년 대계는 교육이라 하였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선 제주 교육, 이제 바꾸고 변화할 때가 됐습니다. 이 미래 교육의 담당자, 여러분의 책임자가 될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한 분 한 분 꼭 투표하셔서 제주의 미래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